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제리이고요. 저는 DJ 민준입니다. 네,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 제리님께서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네. 아주 색다르고 또 제가 좀 꿀 빠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럴까요? 네, 오프닝 좋네요. 네. 네, 뭔가 또 새로운 느낌이 들고 네. 이제 제리님도 좀 짬밥이 차셨으니까 메인 DJ가 좀 되실 그 역량이 되지 않았나. 와, 네. 이렇게 또 칭찬? 네. 네, 말씀을 해주시니 새해부터 또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새해 동안. 네. 이 진행을 자연스럽게 네. 하시네요. 저는 올해 첫 시작을 좀 몸을 교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뭐 좀 고장났던 부위들을 네. 좀 고치고 있고요. 최근에도 목 디스크가 좀 도져가지고 네. 통증 의학과 가가지고 주사를 좀 꾸준히 맞고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병원과 함께 다가오는 새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인 건강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어제도 병원을 2군데나 다녀왔어요. 뭐 때문에요?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보건증 때문에 또 검사도 하고. 네. 저도 첫 달은 건강 관리를 하는 약간 맞죠. 그런 이제 시간을. 관리입니다. 네. 꼭 아파서 간다기보다. 맞아요. 네. 건강을 챙겨야 나머지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나에 대한 몸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고, 오늘은 또 새해 들어서 2번째 손님이신가요? 네. 2번째 손님이신 공교롭게도 네. 이 건강과 매우 관련이 많은 분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미래에 지켜주실 분이신데요. 누구신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으셨나요? 일단 이제 지인의 소개로 저 DJ 민준님의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네, 편하게 저희 네. 뭐 꼭 이 대본에 의지하지 마시고 네. 그냥 저희랑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지금 긴장하시는 네. 것 같아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 별명이 좀 특이해요. 이코라는 별명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혈액형이 AB형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AB형은 천재 아니면 사이코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니는 아무래도 천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이코인데 그냥 사이코랑이 좀 그래서 이코 이렇게 줄여서 사이코. 좀 되게 귀여운 이름이네요. 이코. 네. 근데 이코라고 하니까 코만 보게 되는. 네. 코가 되게 좀 귀엽게 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먹다만 딸기 같은 느낌이. 네.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과 매우 관련이 깊은 우리 대동대학교 간호학부 2학년 올라가는 새내기입니다. 새내기가 이제 지났죠. 헛내기로 올라가시는 그렇죠. 재영님. 좋습니다. 오늘 재영님의 인생을 정성스럽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됐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에서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 50%인 것 같습니다. 꽤나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 재영님께서 지금 나이의 2배로 곱하시면 그 수명 적정 수명이 지나게 됩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이유를? 일단은 태어나서 이때까지는 성장은 다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한 게 태어난 거랑 성장, 그 다음에 뭐 결혼, 그 다음에 가정 꾸리기 이게 해서 총 4가지를 해가지고 분리했을 때 반 정도 넘은 것 같아서. 그러면 성장이라는 게 신체적 성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성인이 다 됐으니까.
정신적인 성장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그거는 예전부터 그냥 약간 애늙은이 소리를 많이 들어서 약간 아. 그 철은 든 것 같아요. 예. 저는 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네. 아, 보통 배움은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진다고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재영님께서는 인생을 통달해 버리셨어요. 나머지 50%는 이제 자녀 육성에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예. 네, 50%에서 기록해보는 재영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네, 이 아무래도 병원 이야기가 여러 개 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자세히 그 상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전무사로 이제 수술 어시스트를 근무했었는데 저희 그 병원이 이제 수지 접합 병원이라 가지고 고려인 이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왔는데 근데 손이 딱 잘려졌어요. 딱 손목이나 딱 인사가 딱 잘려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 이 차가운 손을 만져보니까 그냥 이게 우리 보통 시장에서 보는 그냥 우족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거였는데 그냥 첩첩해가 이게 과연 될까 이랬는데 근데 같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수술 보조하면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다 연결을 하고 거의 수술 시간 한 4시간이 걸렸어요. 그래 해놓고 나서 이제 수술이 잘 됐는가 확인하려고 이제 지혈대를 묶어놨던 걸 푸는데 그 차갑던 손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이게 죽은 손인데 살아나네? 약간 이런 해가지고 그게 참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혹시 드라마 보셨었으면은 그때 정경호가 의대생들에게 수술 후에 이제 환자가 뛰는 심장 한번 만져보라 해가지고 손을 한번 대보라 한 적이 있어요. 그 애들이 막 그 약간 놀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딱 그거랑 딱 오마주가 될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이게 상상을 해봤는데 손이 아예 잘려서 오신 건가요? 예. 딱 뼈까지 손목이 전부 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 딱 이게 딱 절단.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은 솔직히 이제 못 살리고요. 이제 예. 핀 같은 거 다 박아서 그냥 일자로 해서 이거 움직이는 안 되는데 이제 보통 안에는 뭐 신경, 혈관, 힘줄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네. 거의 기본적으로 한 손가락씩 보면 앞뒤로 2개씩 해서 총 4개가 있거든요. 예.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거의 움직일 수 있는 것만 연결하니까 거의 그게 기본적으로 한 거의 20개 이상 이었다 보시면 되고 혈관도 이제 큰 게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맥, 동맥 이렇게 다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주요 신경도 이제 크게 2개 있어서 이제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게 잘못되면은 생사를 가로질 수도 있는 그렇죠. 이게 동맥이 있으니까. 예, 이게 못 살리면은 결국 그 단계에서 잘린 단계에서 죽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요. 그냥 도라에몽 손이 되는 거죠. 없으니까. 예. 근데 잘 살아가지고 이제 그때 외국인 재활을 좀 잘 하시면 예, 손가락까지는 거의 기능은 웬만한 정도는 돌아오셨더라고요. 그 손목을 편하게 돌릴 수는 예, 없지만 그거는 못해요. 관절이 나갔기 때문에. 예, 예. 와, 그래도 참 대단합니다. 이게 잘린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게. 와, 전국에도 한 몇 군데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직접 수술실에서 보신 거죠? 예. 어떤 식으로 대충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이제 환자가 당연히 들어오면은 이제 수술대에 높여놓고 네. 이제 전처리 과정이나 이제 소독 같은 거 다 하고 마취를 네, 좀 마취도 해야겠죠?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해놓고 이제 이제 스크럽 선생님이라고 이제 수술실 이제 간호사분들 이제 준비 다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이제 하는 거 이제 뭐 혈관 찾으려면 이제 살을 벌려야 되잖아요. 쨍 거를 저희가 잡고 있으면은 뒤에서 찾아가지고 일일이 이으시고 현미경 보시면서 잇는다는 게 혈관을 잘려 있는 혈관을 잇는다는 게 예 꼬매는 거죠 그냥. 실로 예. 와. 혈관이 꼬매지고 그 얇고 작은 혈관이 꼬매진다고요? 예. 와. 지금 저희 손등에 보이는 이런 혈관 예, 그런 거 현미경으로 본다는 예, 거죠? 예. 그럼 엄청 작은 실로 예, 그렇죠. 그 성형외과에서 쓰는 실보다 더 얇은 실. 성형외과 보통 이제 우리가 실 같은 게 보면은 이제 숫자가 1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7번, 8번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예. 숫자가 클수록 미세한 실이에요.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쓰는 게 보통 7번 실인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이런 거 꼽을 때 8번에서 그 아니면 9번 실까지도 이렇게 해서 제일 심한 건 그러니까 10번까지도 쓰죠. 아니 진짜 안 보여요. 와, 음. 현미경이 있어야만 볼 수 예. 있는 수준의. 예, 그냥 바늘도 그냥 보면은 그냥 반짝인다는 정도 느낌처럼 보이는 그 정도 실이라.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걸 음. 계속 하시는 거고. 예, 그걸로 이제 수술하시고. 아, 그 정도면 진짜 명의 화타 선생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신기네요. 예. 와, 그거 좀 국가에서 거의 예. 지켜줘야 될 정도의 그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계신. 그 저희 쪽에도 힘든 게 이제 그거를 미세하게 계속 하나씩 하나 한 땀 한 땀 꼬매니까 그걸 계속 잡고 있어야 되니까. 몇 시간이나 음. 걸리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환자 수술하는데 한 4시간 걸렸으니까. 예. 그 진짜 혈관이 20개가 넘고 예. 인대 뭐 힘줄까지. 다 하려면 예. 예. 직접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됐을 수도 있었던 손을 연결하는 거를 눈으로 보시면서 그렇죠. 인체 신비를 느끼셨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에 많이 네. 깊으셨던 거죠. 네. 아니 그럼 그 피가 계속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이제 피 안 나게 해서 그 지혈대라고 쪼아놓죠. 쪼아놓고. 네. 이제 살안 이제 피가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풀거든요. 수술 다 아. 끝난 후에. 예. 아니 쪼아놓으면은 그 사이에 피가 안 통하면은 그 조직이 죽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타임이 있어요. 1시간 이내에 이내에. 예, 한 번씩 이제 1시간 지나서 또 풀어야 돼요. 풀었다가 예, 다시 또. 다시 또 해서 쪼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의 텀은 있어요. 예. 와, 나 이게 이런 얘기를 소름 돋습니다. 들을 수가 없죠, 이런 네. 얘기를. 그 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대구에 W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다른 사람의 손목을 진짜 이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식을 해요? 예, 그거 했다는데 16시간 수술 시간이 진짜 거의 기능은 진짜 한 70에서 80%. 그 전에 한번 보니까 야구 시구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광고용으로. 그 정도까지 다 가능. 돌아가신 분의 손목을 이식한 그렇죠. 경우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외국인 와. 손이라서 좀 약간 검검한데 약간 색깔이 약간 그래도 우리 한국인 이제 항인종처럼 약간 살짝은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약간 검은 편. 아니 그래도 손이 없는 인생보다는 그렇죠. 훨씬 그렇죠. 근데 와. 평생은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니까 약간 그렇죠. 그거는 힘든 면역 거죠. 억제제는 뭐 장기 이식 받은 거니까 거의. 와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성형외과 의사분들도 뭐 각자 열심히 사시겠지만 정말 외과 의사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현장에 있었던 유재영님도 대단하신 것 같고 네, 그 중 한 분이시니까요. 네. 네, 두 번째는 또 사고가 있었어요. 예, 예. 네, 이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차 사는 거니까 따로 이제 아버지 차를 처음에 몰다가 이제 아버지 차가 너무 노후된 차라서 그걸 이제 폐차시키면서 새로 샀거든요. 예. 네. 같이 이제 공용으로 쓰려고 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엄청 애지중지하고 몰고 다녔거든요. 천천히 다니고 막 이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저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지나가면 이제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속도를 다 줄여요. 갑자기 했는데 앞차가 약간 옵션으로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긴급 제동되는 바람에 제가 그 미처 못 썼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박았는데 거의 앞부분이 다 혹시 부사져가지고. 어디 터널인가요? 저 광안 터널 번영로에. 네. 아니 저는 정말 비슷하게 광안터널 지나가지고 네. 윤산터널에서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었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 다쳐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그 많은 생각이 스치다가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가 하면서 그 인생 그런 거 다 생각이 저는 되고. 정말 몇 초 사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대로 저 앞차를 박으면 앞차가 피해가 가니까 이걸 벽에다가 부딪히면은 어떻게 될라나? 나는 어떻게 될라나? 근데 스쳐 지나간 게 옛날에 방송을 봤는데 벽에 부딪히면 반동 때문에 반대쪽 차량으로 넘어가서 더 큰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박는 게 최대한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냥 냈다 박았죠. 그래서 차가 반파됐습니다. 폐차를 했고요. 그렇지. 전면 충돌하는 게 최고 제일 낫다고. 괜히 애매하게 피하려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반대로 넘어가 버리면 오는 차량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참 비슷하게 사고가 났네요. 저도 3개월 정도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을 한 건 아니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뒷좌석 문이 다 날아가고 뭐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속도공포증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좀 얻어가지고 여태까지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재영님은 3개월 만에 다시 운전을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차 수리도 솔직히 한 3개월 걸렸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원래는 이제 버스 타면 맨날 그 이제 출입문 바로 뒷자리 거기 맨 앞자리 앉거든요. 그러는데 맨날 그 사고 있고 나서는 진짜 버스가 너무 가까이 붙으면 저거 받겠는데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약간 트라우마 진짜 있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짜 그 극복하는데도 거의 한 3개월. 진짜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첫 다시 운전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일단 술이 다 됐다니까 오래 가지고 가긴 갔는데 이제 아버지도 그때 뭐 일이 있으셔서 없으셔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끌고는 아시대요. 수리를 다 했기 때문에 가져가라 해가지고. 어쨌든 가져와야 되니까. 첫 차가 어떤 차였나요? 그 이제 쉐보레 트렉스라고. 그래도 좀 튼튼한 차였네요. 그래서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뭐 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아요? 그때 그냥 손등에 그 유리 파편 튀가지고 배인 자국 익은 거랑 그다음에 또 목 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근육통 충격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이제 싣고 갔는데 어디로 가니까 제가 그때 일하고 있을 때라서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쪽 병원을 좀 가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그렇게 하는 병원 아닌데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라서 글로 좀 가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 이제 좀 한 며칠 있다가 그랬죠. 네, 이거는 극복 세컷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원으로 일하기도 하셨는데 어떤 회사를 좀 다니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학교가 이제 원래 간호사를 꿈꾸고 있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래도 좀 비슷한 걸 하자 해서 식품 그 영양을 전공하려고 그래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이 그냥 니는 남자인데 굳이 그런 걸 왜 하냐 해서 그냥 약간 식품공학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실험실이라는 해서 이제 뭐 미생물 배양이라든지 이런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임플란트 회사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단백질 제조업 그런 대장균을 키워가지고 그걸로 그거 뼈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 임플란트에다 그걸 더 씌우면은 더 뼈가 없는 사람이라도 뼈가 더 잘 붙어가지고 이식이 더 잘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임플란트 회사에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다가 조무사로도 일하시면서 계속 의료 계열에 있으셨네요. 예, 거의. 아니 이런 분이면은 뭔가 간호사가 됐을 때 여러 방면에서 좀 아는 게 많으시겠어요. 좀 그렇죠. 나중에 분명히 이런 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력이나 이력서를 적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조무사로 일하면서 간호사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데 조무사로서도 사실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로 만족이 약간 안 되셔서 그렇죠. 내가 품었던 또 간호사의 꿈을 또 포기 안 하고 몇 번을 도전해서 합격 통지 받으셨죠? 그러니까 지원은 총 3번을 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대학교 거기 나왔을 때 그때 졸업하고 한 번 넣었다가 거기서 또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들어가서 또 회사에서도 좀 한 4년 일하다가 그것도 못 견디고 나왔을 때 또 그때 한번 지원했는데 그때도 다 떨어졌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조무사 자격증 따놓은 게 있어서 이걸로 해서 이제 그래도 병원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해서 일하다가 그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6년을 일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나도 들고 치사해서 간호사 할래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지원해서 뭔가 처우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나 보네요. 솔직히 좀 좋지 않았어요. 원래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나갈래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실장님이 계신데 실장님 나가시는 이제 또 제가 또 실장이 됐거든요. 그때 2년 만에 또 막내에서부터 이제 실장 자리까지 올라갔었고 또 2년 뒤에 또 이제 그만둘까 이 생각했는데 또 그때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힘든 시기였네요. 또 2년 지나니까 이제 딱 퇴사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퇴사 때 또 합격 통지를 같이 미리 받으셔가지고. 이제 같이 지원을 해놨었죠. 이제 붙었으면은 안 붙었으면 또 계속 다닐 뻔했는데 붙었으니까. 그렇게 대동대학교로 오게 된 거군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친구 한 명이 조무사로 일을 하다가 다시 간호대를 입학을 하는 걸 보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우리는 사실 조무사로서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데 다시 간호사가 됐다는 게 그런 간호사의 열망이 조금 더 크신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약간 그렇지. 그렇게 보여지긴 하네요. 아무래도 꿈이 있으시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재영님의 인생 3컷 들어봤는데요. 뭔가 이 드라마를 한 편 들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네, 아무래도 네. 그 연륜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으신데 50%라는 그 퍼센트가 이제 이해가 조금 가기 시작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극복 3컷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게 뭐 극복 3컷이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거의 극복의 이야기들도 거의 섞여 있어가지고 적어두신 네.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간호대학교 합격한 거랑 차 사고 후에 또 극복하는 거, 그리고 면접에서 떨어지다가 재취업됐을 때, 이게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어서 저희가 그냥 바로 천사의 조언으로 넘어가 봐도 될 것 같은데, 재영님 혹시 생각나는 극복의 순간이 있으시면 또 하나 말씀을 주셔도 되고요. 너무 이게 직업이나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재형님의 이 인간관계나 인생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한 것들도 좀 실패 극복의 순간에 많이들 포함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떠오르는 게 없으신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예, 예. 그 해설명만 뭐 거론하면 될 것 그렇죠, 같긴 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라고 해야 되죠? 그 대학교 때까지 친구가 있었어요. 거의 진짜 학창 시절 다 보낸 친구인데, 걔가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래서 걔가 결국은 어쩌다 보니 다단계에 빠졌어요. 지가 소년 가장이 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빠졌는데, 그때 다른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저한테 제일 먼저 약간 그런 푸시가 들어왔어요. 왜냐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 오토바이만 타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를 물주로 보고 이래서 했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어차피 그 다단계라는 시스템도 보면 밑에서 돈이 모으니까 그게 점점 단계가 올라가서 그 사람들 윗사람들이 이제 돈을 먹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진짜 내 절친으로 생각했는데 얘는 나를 물주로밖에 생각을 안 했나 해가지고 진짜 태어나서 그때 한번 그래서 충격 먹고 혼수를 한번 집에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소주 3병을 집에서 3병을요? 네, 까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그 회사 가서 말하는 게 뭐 직급 누락이래 가지고 뭐 이제 지가 어느 정도 과장급이나 뭐 대리급 올라가면 더 떨어지는 게 없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또 우연치 않게 또 학교 다시 이제 그 군대 갔다 오고 복학했을 때 또 그 다른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도 그 똑같은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걔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학교를 자퇴하고, 그런데 또 그 똑같은 그 다단계였어요. 갔더만은 저도 그냥 따라갔죠. 그 같은 회사인지는 또 모르고 갔는데 또 근데 그때만 해도 거기에 뭐 과장이든가 뭐 사장급이었던 사람인데 계속 그 사람이 갑자기 대리급이고 과장급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나눠먹기식으로 거짓말로 치고 이렇게 장사하고 있구나 이런 거 느껴서 진짜 다단계는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하고. 태생부터가 폰지 사기라는 폰지라는 분이 사기를 치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다단계 시초라고들 하는데, 시초부터가 사기니까요. 그 시스템이 성공을 할 수가 없죠. 많은 다단계들인데 뭐 갑자기 뭐 다단계 조심하라는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재영님 참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알아서 조심하고 좀 자신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걸 극복하셨다는 의미로 받아지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저는 요 밑에 보니 예. 첫 직장 생활 퇴사 후 2년간 취업을 못하고 구직 활동 및 면접에서 떨어지다가 예. 재취업되었을 때라고 하셨는데 요거 좀 설명을. 아, 예. 그 처음에 네. 이제 직장 생활 이제 그 임플란트 회사에 다녔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네. 이제 다른 이제 직업을 구하려니까 제가 또 그쪽 업계로 다시 들어가려니까 4년제 학사 이상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전문대로니까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그때 연계된 데 또 갈래 했더만 또 거기서도 이제 면접 보러 또 다 갔었는데 결국 최종 면접에서도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농심 이런 데도 들어갔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그 제가 최종 면접까지 가서 이제 2명이 저랑 해서 2명이 있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공장장 아들내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결국은 그냥 들러리로 들어간 느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힘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여러 번 구직생활 면접도 봤는데 다 떨어졌었거든요. 뭔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병원에도 여러 군데 놓는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해봤자 제가 그때 물리치료실에서도 한 1년 알바한 경력밖에 없어가지고 해놓으니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일했던 그 병원 이제 합격되면서 그분 그럴 때 진짜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이제야 이제 백수 생활 끝났다 이래가지고. 와,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2년간 재취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사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매일매일 하는 건데 그걸 하다가 2년 동안 재취업이 안 된 상황이면 엄청 스트레스도 심하셨을 것 같고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때 부모님도 니 아직까지 지금 일도 못 가고 뭐 하고 있냐 해서 막 이런 걸로 또 스트레스 많이 주시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도 하라 했는데 아르바이트도 솔직히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약간 또 어디 정직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제 그런 금방 둘 거라는 이런 마인드로 면접을 봐서 또 모르겠지만은 그게 좀 잘 또 안 됐었고 그리고 또 그러다 이제 뭐 지인이 소개시켜줘서 그런데 간간히 다른 알바도 또 좀 했었고요. 한 3개월 4개월 해가지고 뭐 저기 국가기록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옛날에 이제 문서들 뭐 이런 거 이제 넘버링하는 작업이라고 이제 그 문서가 이제 하면 이게 디지털 하려면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 하다가 뭐 그런 일도 했었고, 뭐 그것도 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 경찰서 뭐 문건도 있었는데 뭐 변사체 사진 이런 거 있는 그런 건데도 그런 거 부검하고 하는 사진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뭐 제가 원래도 의료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는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찝찝한 마음에 이제 그게 좀 불쌍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그 사진 보고 도장 찍으면서 다 아이고 좋은 데 가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참 되게 힘드셨을 종교가 있으신가요? 텐데. 종교는 따로 없습니다. 보통 종교인이 저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인류애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활동들을 조금씩 하시면서 조금 힘들었던 2년의 시간을 잘 버티셔서 결국에는 이제 재취업이 되셔서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딱 어울리는 단어가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산탄대로를 처음부터 밟다가 이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으시면서 찬찬히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인상이 깊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 재영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이제 재영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재영님께 천사의 조언을 점을 쳐드릴 건데요. 혹시 질문을 하실 게 좀 있나요? 좀 또 연애를 좀 안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연애는 좀 언제 할 수 있는가 해서 우선 연애를 할 수 있는지와 또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연애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리콘시더, 다시 고민하라, 뭐 다시 선택하라 이런 유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과 같은 방법과 지금과 같은 가치관으로 연애에 접근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뭔가 새로운 가치관을 좀 가져봐라.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언제쯤 이 상황이 변하게 될까? 근데 기다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wait.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직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정을 꾸리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카드를 살펴보면요. be assertive. 과거에는 big happy changes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크고 행복한 변화들, 이미 연애 운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랑을 했던 기억들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서 운이 많이 써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너무 이게 뭔가 자만추라던가 자연스러운 만남보다는 좀 내 자신을 타인들에게 드러내고 새로운 인맥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괘가 나왔고요. 미래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본인의 연애를 도와준다는 뜻인데 이때까지 해놓은 일들과 해놓은 인품들이 다 미래에 본인이 연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이 될 것 같고요. 만족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학교 다녀야 되니까 일단은 학업에 충실하는 걸로. 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예. 또 간호사가 되시면 그때 또 좋은 분이 이렇게 뿅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오라클 카드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은 서로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저희가 각각 재영님께 칭찬을 먼저 듣고 재영님을 칭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칭찬이라 잘 안 해봐서 중인데 일단 저 DJ 민주님 보면은 뭔가 혼자서 잘 그렇게 극복해 나가시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깡다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네 저는 약간 좀 안전주의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해보고 이게 괜찮은 걸 한 수십 번 수백 번은 생각해보고 괜찮다고 결론 났을 때 그때 하는 실행하는 타입이라서 약간 근데 그래서 좀 도전정신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도전정신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제리님은 보면은 다소곳하게 이게 조용조용하게 그러니까 뭔가 약간 혁모한차 스타일 같은 느낌의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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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약간 그래도 편안하게 잘 말씀해 주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차례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의 칭찬인데 우선 동안이시고요. 푸근함이 있으신데 인품도 되게 제가 본 분 중에는 굉장히 덕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주변이 좀 없다고 하셨었는데 좀 들으면서 이야기가 되게 재밌고 실감났어요. 그거 자체가 말주변이 좋다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살리셔서 나중에 연애할 때 어떤 자신의 이야기로 상대에 홀리는 그런 유형의 연애를 하시지 않을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재영님 오늘 처음 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이렇게 많이 뵌 것도 아니라서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제가 방송 직전에도 이제 대화를 조금 나눠봤을 때 되게 다른 분의 말씀을 되게 잘 들어주시고 재영님도 말씀하실 때 편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편하게끔 느끼고 되게 뭐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저도 약간 재영님 차분하게 편하게 해주시구나 상대방을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서 좀 이제 하시려고 하는 직업 간호사와도 되게 잘 맞지 않나. 네, 간호사들 보면 되게 항상 차분하시고 또 저희는 약간 겁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잘 도와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맞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칭찬 마켓 시간에 마무리가 됐고요. 재영님과 인생 레코드를 함께 해봤는데요.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때요? 즐거우셨나요?
예, 즐거웠습니다. 네. 아, 저희가- 도 처음이라서.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굉장히 긴장에 네. 섞인 목소리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뭐 말이 술술 나오시고 또 명언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제가 네. 명언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네. 스티브 잡스 아시죠? 예. 애플의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님의 명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갑작스러운 성공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만성이라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 재영님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네. 간호사로서의 그 성공을 기원하고 또 최근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박보영님께서 주연하시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올까요? 그 드라마에서 박보영님께서 이렇게 겪어가는 그 고초를 겪고 좋은 간호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재영님의 인생도 참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멋진 이제 간호사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요?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